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코카의 관심 종목들의 현재 상태를 간단히 점검해 보는 시간인데요. 우선 오늘의 ADR 지표 점검하고요. 특히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지표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 오프닝 테마송이 상당히 슬피 들리네요. 네, 상당히 신나는 노래임에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이 고생하셨을 겁니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그냥 피를 철철 흘리면서 여기도 살려줘 저기도 살려줘 이 종목 저 종목 뛰어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손절도 나갔고요. 또 비중도 축소된 종목들도 있고요. 또 장막판에는 또 저가에 주워 담을 수 있는 종목이 없는지 또 추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추매도 하고요. 정말 하루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하루입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신 분들이야 뭐 이런 일들을 하루 이틀 겪으시는 게 아닐 테니까 뭐 그러려니 하시고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픈 건 아픈 겁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수익을 만들어 나가던 종목들이 순식간에 심지어는 그 이익을 토해버리는 경우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또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의 수익을 거둬서 장기로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했던 종목마저도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되게 당황스러운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뭐 같은 개인인데요. 뭐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뭐 때문인지 왜 이렇게 갑자기 빠지는지 특히 한시 이후에 많이 빠졌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지를 파악하느라 엄청나게 이런저런 뉴스도 확인해보고 했는데 특별한 걸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특별한 걸 찾지 못하겠고 뭐 홍콩발 뭐 악재다 이래서 뭐 홍콩에서 조금 그 수수료 인상한 부분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홍콩장이 많이 박살이 났거든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아시아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등달아 한국 시장도 안 좋아지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분석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그렇게까지 폭락을 해야 될 일이었나? 또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그냥 그럴 만한 때가 됐구나. 그럴 하락의 구실을 찾았던 게 아닌가 시장이.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는 우리가 순응해야 되고요. 미스터 마켓은 우리가 거스릴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빠지든 오르든 그 시장에는 우리가 순응해야 되고요. 그 시장에 우리가 적응해야 되고 또 그 시장에 맞게 대응하는 게 우리 주식 투자자들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화가 나고 황망하게 막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또 용기를 갖고 또 오늘 하루는 욕은 좀 할 수도 있겠지만 욕만 계속하고 너무 푸념하면 정신건강에도 해롭잖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이번 기회에 박살난 종목들은 또 없애버리기도 하고 또 정말 갖고 싶었던 종목이 싼 가격권에 들어왔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시간도 찾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도 오늘 한 잔 가볍게 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ADR 지표도 점검하겠지만 잠깐 그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 제가 그 시황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ADR 지표를 보면은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 HTS에서 제공하고 있는 ADR 지표인데요. 이 HTS상에서 제공하는 것은 20일 이동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20일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조금 크게 볼까요?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제가 좀 크게 본 이유는 작년 우리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의 시장을 경험했었잖아요. 뭐 그때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이 힘들었죠.
그때는 아주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이런 급락세, 이게 지금 지표입니다. 코스피 지표입니다. 파란색이. 그 다음에 빨간색은 ADR 지표고요. 급락을 보였던 이런 팔 기회도 안 주게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도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이후에, 많은 주린이 분들이 그 이후에 주식에 들어오시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 들어오시고, 또 들어오시고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못 하셨을 테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때 고스란히 다 받아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다고요. 이런 시기였는데, 제가 이때 힘들었던 시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ADR 지표를 한번 보시자고요. 빨간색 선이 ADR 지표인데요. ADR 지표가 얼마만큼 떨어졌었냐면은 거의 50까지 떨어졌었어요. 이게 50까지 떨어지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별로 찾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의 ADR 지표입니다. 20일 평균이 50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보통 발견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전부터 여기 정도 수준이 있죠. 이 수준만 해도 거의 한 60 정도 되는 레벨 단위예요. 상당히 낮은 수준이 이미 그때부터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번 보세요. 지금 한 65, 그죠? 그 위에 저점도 거의 한 80 정도, 그죠? 제가 ADR 지표를 설명드릴 때 일간 20일 평균을 가지고 ADR 지표를 볼 때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보통 85 이하부터는 조금 심하게 과매도된 상태다. 그래서 85 밑에서부터는 조금 이제 조정이 끝나가는 쪽으로 봐도 될 거다. 그죠? 여기 보시면 80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니까 반등이 나왔죠. 지수도 그때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재차 하락을 하면서 그때 이제 재차 하락했는데 지수는 별로 안 떨어졌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지수는 그대로나 약간 올라가고 ADR 지표가 떨어졌다는 것은 대형주가 받치고 중소형주 대부분 종목들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떨어지더니만 결국에는 그 80도 무너뜨리고 쭉 더 떨어져서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끝난 것처럼 보이다가 그때 확 빼버립니다. 그때는 대형주, 중소형주 상관할 거 없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50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 3월입니다. 멀지도 않아요.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자, 지금 추세를 보면은 물론 최근에 ADR 지표가 계속 떨어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었죠.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었기 때문에 고점도 낮춰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추이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수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물론 지수조차도 12월 말 올해 들어서 계속 박스권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박스권으로 만들어진 지수와 달리 ADR 지표는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20일 이동 평균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의 체감상으로는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걸로 느꼈을 거예요. 특히 대형주 종목을 많이 갖지 않고 중소형 종목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었다면 떨어지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셨을 테고, 그러던 와중에 오늘 같이 80도 무너뜨린, 훅 떨어진 이런 수준으로 오늘 ADR 지표가 얼마였죠? 75.86이네요. 그죠? 75.86. 제가 85 밑으로는 이제는 과매도권이다. 80 밑은 이제는 반등의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통 보거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80에서 더 못 버티고 확 떨어지는, 이건 정말 말도 못하는 어떤 폭락의 블랙스완의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죠. 물론 이때는 블랙스완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이라는 어떤 하락에 당당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것도 이유도 없이 확 떨어질 때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75까지 내려왔으니까, 예.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특히 오늘 같은 그런 홍콩발, 아시아발 어떤 악재, 그것도 그렇게 악재로 갖다 대야 될 만큼의 수준이었나? 라고 생각될 만큼의 그런 악재로 떨어졌다면. 사실 어저께 밤에 새벽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장을 보는데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졌다가 다행히 장막판에 크게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끝내서
야, 오늘 정말 다행이다. 정말 죽다 살아났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장을 시작했고요. 뭐 초반에는 조금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그죠? 예, 그런 기운들이 있었는데 이제 오후부터 이제 이렇게 하락의 기운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난 건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예측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기대죠, 기대 심리인데 일단 이렇게 80 밑으로 70까지 내려왔다면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일 것이다. 다만 이게 이제 20일 평균이기 때문에요. 그죠? 이게 뭐 갑자기 추세를 확 돌리지는 않고요. 20일 평균이기 때문에 20일의 평균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일 정말 큰 폭의 상승이 아니라면 정말 내일 대다수의 종목들이 상승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게 금방 돌아서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크게 밀릴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표적인 해석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상당히 비슷한 조건입니다. 코스닥도 작년까지 연장을 크게 해보면요. 작년 3월의 모습이죠. 거의 이것도 50까지 내려갔었죠. 50까지 내려갔었고 지금 코스닥도 오늘 현재 지표는 73.65. 코스피보다 더 많이 떨어졌죠. 어쨌든 이것도 85, 80 정도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젠 거의 다 바닥점이 오지 않았나. 지금 보시면은 뭐 보통 대부분 다 80선에서 이렇게 그죠? 저점을 형성하잖아요. 물론 ADR 지표의 저점입니다. ADR이 오른다는 것은 그 지수가 오른다는 걸 개런티하지는 않아요. 이제 대형주, 중소형주 종목에 따라서 조금 지수 기준이 달라지니까요.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즉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의 움직임에 지수는 연동을 하게 되죠. 그죠? 어쨌든 코스닥도 코스피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조금은 그래도 뭐 내일 당장 오른다는 의미보다도 이번 주 정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또 폭락을 마무리하고 상승의 기운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건 투자 종합인데요. 개인들이 5천억 정도 샀고 외인들이 6천억을 샀는데요. 사실은 장중에는 외인들이 거의 뭐 4천억 이상을 매도하고 있었거든요. 순매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동시효과에 장 마지막에 이렇게 크게 급등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이 아니라 크게 강력하게 매수를 해갔고요. 오히려 순매수는 6,300억까지 났어요. 금융투자도 오늘 그런 형태를 보였고요. 대신에 이제 기타 법인이 이제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요. 11조를 1조 1천억을 팔았는데, 자, 이게, 뭔가 알아봤더니만 SK 팜스토리 때문에, SK 그 지분 물량을 블락딜로, 이렇게 처분하면서 그 물량들을 외국인하고 기관이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물론 개인들도 많이 받으셨지만, 많이 받으면서 좀 수급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모양까지 막판에 이렇게 확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죠. 장중에 이런 변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주가에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관리하는 ADR 노트를 잠깐 보시면은요. 자꾸만 이제 지수가 떨어지니까 현금 비중이 많이 줄어들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60%, 코스닥 같은 경우는 50% 정도까지 하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제 계산이 되어져 나오는데요. 오늘 ADR 지표 보면은 코스피 7.93% 엄청났죠? 예. 코스닥도 11.41% 엄청납니다. 이 정도 지표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됐는데 한 가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상태를 보면은 오늘 보시면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위주로 주가가 떨어졌다. 물론 대형주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많이 떨어졌지만 오늘 갑질한 것은 소형주들의 강한 하락세였다. 소형주들이 강하게 하락하는 것은요. 지수가 쉽게 어떤 그 추세를 만들어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런 대형주들의 강한 어떤 주도적인 국면보다는
소형주들에 의해서 어떤 지표가 많이 떨어졌다.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 물론 지수는 결국 이 대형주에 의해서 움직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등락폭을 비교했을 때 소형주가 더 많이 떨어지는 날은 금방 회복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경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도 조금은 위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힘드실까봐 위로를 조금 저 스스로도 위로를 찾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코스피 제가 좀 차트를 크게 키웠는데요. 코스피 5일 평균을 보시면 5일도 지금 뭐 거의 바닥권. 여기 제가 이제 초록색 선으로 지난 전저점 바닥을 이렇게 그리는데요. 그죠? 전저점 바닥이 이쯤인데 이제 그것도 멀지 않았다. 근데 이 전저점 바닥이 5일 평균입니다. 아까 20일이랑 또 달라요. 5일은 제가 어떤 밴드를 만들기 쉽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밴드를 만드는데 지금 이게 작년 3월 코로나 사태의 폭락 때에 5일 평균의 ADR 지표입니다. 이게 그죠? ADR이 쿡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또 급하게 반등이 나왔다가 또 급하게 하락했다가 완전 뭐 엄청났죠. 변동성이.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지금 뭐 어느 정도 바닥의 수준까지 내려왔다. 5일 평균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뭐 바닥까지 왔죠. 작년 3월에 코로나 사태 정도까지. 그죠? 중간중간에 큰 조정을 받을 때의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보다 더 뚫고 내려갈 가능성은 뭐 커 보이지 않는다. 5일이기 때문에요. 5일은 아까 20일보다는 조금 빨리 움직이니까 내일 정도의 반등만 나와도 이건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5일이니까요. 조금 더 길게 보는 아까 20일보다도 더 길게 보는 게 33일인데요. 33일이 이제 어떤 레벨단보다 이제 추세를 본다 그랬는데요. 위에 지수와 비교하는 거죠. 그죠? 지수는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조정을 보이는 반면에 지수가 많이 오를 때 ADR은 많이 떨어졌었죠. 이때 대형주 장세였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조정 보일 때 그나마 ADR은 지수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잘 버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며칠 동안 중소요 대형주 상관없이 다 내렸다는 거죠. 같이 떨어지고 있죠. 같은 방향을 보인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제일 좋지 않은 모습인 거죠. 그럼에도 저점들, 그죠? 지난 저점들 조금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마찬가지. 그죠? 전 저점엔 조금 여유가 아직 있긴 하지만 33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금 더 처지겠죠. 며칠 동안 ADR 지표가 올라도 33일의 평균을 금방 돌리기는 어려우니까 조금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이 정도쯤에서 만나고 돌아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기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예측이 아니고 기대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라도 우리 스스로 다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표 코스닥 지수 차트 한번 볼까요? 코스닥 지표, 코스피 지수입니다. 일간 차트인데요. 이것도 일반 종목처럼 박스권을 만든다면 이런 박스를 만들 수 있어요. 박스가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작년 11일부터 어떤 또 상승 그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쉽게 말해서 레벨업이 시작됐고 레벨업이 한동안 끄지질 않았어요. 계속 레벨업이 됐었어요. 계속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종목이라면 사지도 않고 계속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뭐 지수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레벨업을 이제 중단하고 스테이 구간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테이 구간인데 너무 이 폭이 크니까 폭이 30%니까 지수의 폭이 30%라면 엄청난 겁니다. 개별 종목으로 치면 뭐 60에서 100% 많이 나왔던 거죠. 며칠 전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전체적인 평균이 127%인가 그랬잖아요. 52주 신저가 대비 대부분 종목들의 평균 상승률이 120 몇 프로인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크니까 중앙선을 그어놓고 지금 뭐 리뷰하는 겁니다. 물론 뭐 이때 지수를 살 수는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EFT 하시는 분들은 거죠.
ETF 하시는 분들은 뭐 지수를 사시는 분, 레버리지나 또 뭐 인버스 하시는 분들은 또 이걸 또 중요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위치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볼리지밴드 저기 일목균형표 구름대 있죠, 그죠? 양운이긴 합니다. 양운. 양운이고요. 양운이고요. 대신에 이제 구름대 안으로 살짝 들어오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밑에 강력한 60일선이 있죠? 60일선이 지지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후행 스팬이 지금 캔들 안으로 돌아버렸죠. 이게 이제 떨어지는데 이 구름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구름대까지 떨어질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까지도 떨어진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구름대 하단에서 최종적인 지지를 받을 텐데 이때까지 떨어지면 큰일 나죠, 지금. 그러면 정말 추세가 하향 추세로 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향 추세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직도 60일선을 지키고 있으니까. 코스닥은 조금 다릅니다. 코스닥은 지금 60일을 깼거든요. 60일 이동 평균선을 깼습니다. 60일 깼죠. 겁나게 나왔죠. 아무래도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 반대매매 쪽, 그러니까 신용 물량에 대한 반대매매도 이제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 이렇게 되면 내일 같은 경우, 그죠?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장 초반에 반대매매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아까 코스피보단 더 안 좋죠, 그죠? 여기가 선행스팬 2잖아요. 그러니까 구름단의 최하단, 양운 구름단의 최하단. 그다음에 후행 스팬도 지금 제법 많이 내려왔죠. 이제 구름대로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이 구름대를 벗어나서 밑에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이건 큰일 나는 거고요. 정말 추세 하락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추운 겨울을 지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 지금은 이게 반짝 추위로 끝날지 정말 긴 겨울이 될지는 이제 며칠의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죠. 기대는 합니다. 반등받아 주기를. 반등받아 주기를 기대를 하는데 특히 이제 코스피는 60일선이 있으니까 60일선에서 지지를 좀 받아줄 것을 기대를 하고 코스닥은 뭐 60일선도 없고 그냥 구름대 밑이라도 좀 지지해줘. 그런 상황이죠. 볼린저 밴드 하단이 지금 이렇게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타고 내려가면 이것도 무서운데 이게 좀 고민스럽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 뭐 볼린저 밴드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볼린저 밴드 하단이면 이거 매수 사인 아니에요 하시는데 저는 매수 사인으로 안 봅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 이거 팽창되면서 같이 타고 내려오면 이게 미끄럼 타면 정말 무섭게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지켜봐야 되겠고 어떻게든 반등이 일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집수 시황은 여기까지 보고요. 일단 그래도 종목은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제 목소리 힘이 없네요. 하루 종일 너무 시달렸다 시장에. 첫 번째 종목은 한국단자입니다. 한국단자. 한국단자는 참 제가 좋게 보던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일단 주봉 차트 한번 볼게요. 주봉 차트 보시면은 일단 여기 이제 제가 신호를 띄웠는데 이 신호가 뭐냐면은 제가 주봉 차트 상에서 좀 위험하다고 하는 신호를 띄우는 겁니다. 일종의 매도 사인, 그러니까 정확한 진성 매도 사인은 아니지만 매도를 고려해야 될 위험한 사인을 띄운 겁니다. 그게 이제 주로 그 사주 이동 평균선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사주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12주 최소자성이라는 그런 평균 이동선을 이용해서 그 두 개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제 결정을 내리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저만 적용하고 사용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좀 위험해서 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안 좋은 그런 형태의 에너지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보스티안 지수의 세력들은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나마 하나 다행이라면 거래량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메이저 세력들의 매도는 별로 안 나왔다는.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은 좀 샀거든요. 순매수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그나마 다행이라는 부분이고요. 물론 밑에 이제 66,800원대에 강한 피보나치 상의 저항이 있기는 하지만은요.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레벨단 한번 확인해야겠죠? 네. 자, 한국단자 레벨단을 보면은요. 지금 이런 형태의 레벨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레벨단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레벨단의 마지막 선이 3등분을 하자면 레벨단 하단 부분이 얼마냐면 71,700원이에요. 71,700원. 아직 그 하단선 지지선을 무너뜨리지는 않았는데요. 이 71,700원이 상당히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이 지지선이 정말 제가 믿는 지지선이에요. 물론 바로 밑에 61선이 있긴 하지만 61선이 있긴 하지만 61선 아울러서 71,700원 그 다음에 구름대 이런 모든 종합적인 것들이 이제 후행스팬도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지지가 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이 71,700원을 잘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지지선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스토캐스틱 차트를 보면은 스토캐스틱 차트상에 제가 이 구간대에 상당히 좋게 봤어요. 왜냐면은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상승 방향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제가 물량을 매집하는 게 좋겠다. 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물량을 조금 더 매집했습니다. 네, 매집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수준의 방향대로 잘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 어느덧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에 돌았잖아요. 이제 과매도권에 돌았으니까 다시 상승에 힘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죠? 그러면 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오늘 같이 이렇게 큰 또 며칠 동안 뭐 계속 주구장창 떨어지다가 오늘 제일 강한 음봉을 하나 맞아버리니까 주간도 이런 식의 이격이 나버리고 심지어는 월간도 지금 이렇게 꺾어지는 모습. 물론 아직 데드가 나진 않았지만 꺾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연간도 차트상으로는 뭐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보이지만 자세한 지표로 보면 약간 밀렸습니다. 뭐 그 정도 밀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얘들 세 명이 나란히 다 밑으로 쭉쭉쭉 뽑아버리니까 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1,700원의 지지세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지금 추매하시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이렇게 꺾어지고 내려가는 것은 추매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추매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요.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81,500원이라는 가격대를 하나 만약에 추매하시거나 이 종목을 보유하시는 분들이라면 81,500원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81,500원. 하나 메모해 놓으셔도 좋아요. 이 81,5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하는 걸 확인하시고 들어가면 아주 좋습니다. 다시 추세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81,500원을 돌파하는 여부를 확인하시고 추매를 하시더라도 하신다. 쉽게 말해서 올라갈 때 다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턴어라운드를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싸다고 무조건 들어가면 잘못하면 손절이 곧 얼마 안 남았잖아요. 71,700원 정도가 되면 손절을 고려해야 될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죠? 지금은 이런 상태에서는 사기 어렵다.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주항공이라는 종목인데요. 제주항공. 자, 제주항공은 스토캐스틱부터 보시죠. 제주항공은 뭐 오늘같이 안 좋은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테마가 살아있다 보니까 그나마 좀 버티더라고요. 물론 장중에는 상당히 높은 포인트까지 24,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뭐 장이 계속 다 같이 밀려버리니 못 버티네더라고요. 물론 뭐 그래도 0.2%의 상승은 만들었지만 장중에 상승률이 얼마였냐면 고점이 거의 5.96%까지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장중에 많이 하락을 했죠. 어쨌든 이런 주간 스토캐스틱이 살아있잖아요. 그죠? 밑에 월간, 연간도 받쳐주고 있고요. 얘가 웬만큼 떨어져서는 얘를 돌리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도 74 이상까지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적절하게 어느 정도 조정이 받을 때 추매를 해도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제법 물량을 많이 잡아놨거든요, 지금. 뭐 계속 전략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거의 물량이 꽉 찼는데요. 이 상태에서 떨어지면 많이 아프겠죠? 물론 아직 지금 제주항공은 제가 수익권이니까 손실되기 전에 뭐 안 되면 처리해버리면 되니까요. 보시면 현재 이런 레벨단을 갖고 있죠. 재밌는 것은 오늘 레벨업을 한번 시도했었어요. 그죠? 23,000원이 레벨단 상단이었는데 장중에 23,000원을 돌파하고 상승세를 한번 보였죠. 상승세를 한번 보였는데 성공을 못했습니다. 실패했죠. 다시 레벨단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레벨단으로 들어오면요. 이거 좀 밀릴 확률이 많습니다. 실패하고 내려오면 밀릴 확률이 많다. 물론 오늘 장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대신에 오늘 기관들이 많이 이 종목을 좀 샀어요. 뭐 정확하게 올라갈 때 샀는지 떨어질 때 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 기관들이 종목을 좀 많이 받쳐줬는데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신규 접근은 지금 3천 부분이니까 좀 이르고요. 그죠?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물량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만약에 볼리지밴드 자 다시 좀 크게 할게요. 볼린지밴드 상단을 이탈하는 첫 음봉이 발생하면 그때는 물량을 좀 줄이세요. 그래도 이익이시잖아요. 그죠? 이익 보시고 큰 퍼센트의 이익은 아니지만 좀 물량을 줄여 놓으시고 다시 2층, 1층 구간에서 그 줄였던 분량을 다시 사셔도 되고요. 나 이런 거 저런 거 귀찮고 하기 힘들어. 매매할 시간도 없고 환경도 안 돼. 그러면 그냥 기다리시고 강력한 지지선인 2475원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레벨 상단이니까 레벨 밴드의 가장 높은 상단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23,000원 돌파하는 건 강력한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 재차 시도하는 거잖아요. 한번 떨어졌다 다시 올라갈 때는 두 번째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잘하면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까 마지막까지 따라가면서 한번 사줘도 괜찮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DMI 지표 한번 볼까요? DMI 지표 보시면은 지금 가장 이상적인 상황으로 됐죠? D 플러스 값이 ADX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가장 이상적인 게 됐고 심지어는 ADX도 우상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죠?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DMI 지표 이쁩니다. 주인은 기관이죠. 오늘도 기관이 많이 샀는데요. 기관의 움직임을 따라서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좀 팔고 나오면 그때는 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기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대응입니다. 특히 연기금이 쭉 많이 사네요. 그죠? 제주항공. 연기금이 많이 사네요. 연기금이 많이 사네요. 자, 다음 종목은 네이버. 네이버 한번 볼게요. 네이버도 상당히 잘 키워놓은 자식이었는데, 그죠? 쑥쑥쑥 잘 크고 이익도 많이 만들어줬고 제법 안정권 안에 들어갔던 종목인데 한번 볼까요? 일간 차트입니다. 레벨단이죠? 이런 레벨단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레벨단 형성되어 있고요. 이 레벨단 안에서 3층, 2층, 1층으로 매매가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뭐 장이 안 좋으니까 좀 같이 떨어지는 분위기가 있죠. 네. 중요한 지지선이 38만 5,500원이었는데요. 오늘 38만 8,500원이 무너지면서 조금 우려되는 상황까지 왔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반대로 올라갈 때는 얼마 정도가 강한 돌파를 해야 될 가격이 되냐면 39만 1,500원. 39만 1,500원이 돌파되는지를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39만 1,500원을 돌파하면 좋고요. 혹시 주가가 더 밀려서 다시 반등할 때는 그때는 36만 8,500원이 제가 이 가격대를 말씀드리는데 이 가격대는 이제
제가 또 이렇게 관리하는 또 그런 그 가격대,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의 가격대를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또 그것도 한번 기회 되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그 지지대가 지지가 되거나 또 저항대가 저항이 되는 게 잘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대를 돌파하게 되면 정말 강한 힘이 나와요. 정말 중요한 저항대가 있는데 그 저항대, 즉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드렸던 그 네이버에 지금 가장 가까운 저항대는 39만 1,500원이거든요. 39만 1,500원. 39만 1,500원이라는 저항대를 뚫잖아요. 만약에 상승하면서 뚫으면 그때는 또 한 번의 시세가 나올 확률이 되게 많아집니다. 물론 확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을 이제 잘 가격대를 잘 적어 두시고 그 가격대를 잘 돌파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9만 1,500원. 예. 오늘 38만 5,500원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장대 음봉이 나왔죠. 물론 뭐 오늘 다 내렸으니까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내일 혹시 더 무너져서 36만 8,500원이 무너지면 36만 8,500원 자리가 상승 시에 강한 저항이 됩니다. 그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지지선은 35만 9천원이죠. 레벨의 하단. 네. 이 밑에 레벨단에서 이미 확보해 놓으시고 이익을 보신 분들이라면 요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35만 9천원 때까지. 그리고 최근에 고점에서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또한 35만 9천원까지는 한번 지켜보세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버텨보시는 거죠. 아직 완전히 무너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워낙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라 그죠. 스토캐스틱 차트 한번 볼까요? 주간 빵빵하게 살아 있습니다. 아주 감매도권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이게 풀리는데 이게 풀리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워낙 감매도권에서 정말 호시절, 좋은 시절을 보냈었는데 이게 이렇게 데드가 나면은 높은 위치긴 하지만 이런 과매도권에서의 데드는 조금 안 좋긴 해요. 분위기는. 그럼에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 이미 일간도 많이 내려와 있고요. 그죠?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뭐 월간, 연간 믿고 가는 거죠. 뭐 주간도 물론 충분히 과매수 지금 80이잖아요. 80 밑에 70까지는 버텨도 돼요. 그래서 네이버는 적절하게 하락할 때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해도 괜찮겠고요. 그 다음에 2청 중간 이후부터는 신규도 뭐 가능하겠다. 지금 2청 바닥이기 때문에 신규도 가능하겠다. 대신에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무 긴 장대 연봉 따라 붙는 거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돌아가는 거 한번 확인하고 가도 충분합니다. 돌아갈 때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장대 연봉의 50%까지 되돌리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날에 상승을 도모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테스. 네, 테스 일간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요런 레벨단이 꽤 오랫동안 지금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죠? 예, 꽤 오랫동안 이런 레벨단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지난, 언제죠? 2월 15일 날 레벨업을 시도했습니다. 그죠? 레벨업을 쫙 시도했는데 바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레벨업을 실패했습니다. 이 레벨업이 아닙니다. 레벨업이 아니고 그 상태로 바로 레벨단으로 다시 기어들어왔죠. 네, 기어들어왔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하락의 조정이 보일 가능성이 클 수 있죠. 근데 오늘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60일 지지선이 지금 밑에 있고요. 그죠? 그래서 60일 지지선이 어떻게 잘 받쳐줄까 한번 보시자고요. 그리고 일목균형표 후행스팬도 지금 지지선이 곧 나오니까 좀 돌려주지 않을까. 제법 큰 폭으로 떨어졌으니까 그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떨어졌네요. 그죠? 스토캐스틱 차트.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제법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17.45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예. 물론 여기서 빨리 안 올라가고 여기서 계속 놀면 큰일 나요. 빨리 탈출을 해야 돼요. 다시. 최소한 30 이상을 탈출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계속 놀지를 않기를 바라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밑에 있는 주간이 지금 거의 50에 근접해 오는 데드가 났죠. 월간도 데드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찝찝합니다. 이게 조금 찝찝하고
이것 때문에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얘가 빨리 돌려주면 되고 돌려주는 것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강력한 돌림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 있다. 그리고 테스도 이제 가격대 돌파할 수 있는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면은 29,600원 정도에서 29,600원 정도에서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31,500원. 잠깐만요. 31,500원이 아니라 네, 죄송해요. 39,950원. 39,950원. 반드시 돌파해야 됩니다. 39,950원을 돌파해야만 제대로 된 상승의 기운이 나올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이 강하게 돌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29,650원이 제일 가깝잖아요.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29,200원이니까 29,600원 돌파하는 모습만 봐도 그래도 조금 안도를 해도 되겠다. 예, 이게 얘가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좀 돌아 나가겠다 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추매나 또는 어떤 비중 확대, 뭐 신규 접근은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만약에 월간에 해당하는 그 스토캐스틱이 뭐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면 상관없는데 얘도 지금 꺾였잖아요. 쥐도 꺾이고 형님도 꺾이고 아우도 꺾이고 다 꺾이는데 어느 놈을 믿고 가야 돼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점은 28,250원 밴드의 하단이니까 28,250원을 밴드 하단선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때까지는 한번 버텨보는 거죠. 28,250원까지. 뭐 이런 식의 버팀목이 무너진 종목도 오늘 많았어요. 그죠? 예. 그런 종목들 손절 빵빵 나갔습니다. 많이 아쉬운 종목은 반만 날리고, 물론 뭐 또, 익절도 한 종목들도 있고요. 많이 먹었다가 좀 토해내고 익절한 거죠. 뭐. 할 수 없잖아요. 그걸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성이라도 보여야지. 단은 안 팔아도 반이라도 팔면서 성이라도 보여야죠. 그게 제가 저한테 한 약속인데. 왜냐면 이게 변동이 심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갈 것 같다가 갑자기 바뀌는 거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래서 절대 주식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기대만 하자고요, 기대만.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측해요? 예측하시는 분들 많던데 잘 하시려나? 제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종목 리뷰 같은 걸 하면서 조금 더 정교하게 막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나중에 기회 되면 또 그 가격대가 어떤 의미에서 만들어지는지도 한 번씩 알려드릴게요.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뭐 중국 때문에 중국에서 또 소식이 나와서 그죠? 임플란트 치과 쪽에 관련된 업종이 조금 올랐는데 뭐 결국 장이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지네요. 예, 소폭의 상승으로 거쳤습니다. 장중에는 조금 많이 올랐었는데 예. 레벨단 현재 이렇게 큰 레벨단을 갖고 있는데요. 너무 크니까 제가 반으로 쪼개서 이런 레벨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3층, 2층, 1층인데요. 지금 레벨단 위치가 2층 중간 부분, 쉽게 말해서 우리가 평균 단가로 만들기로 애를 써야 될 2층 정도 와 있으니까 혹시 밀리면은 신규 접근도 가능하겠습니다. 신규 접근도 가능하고 물량을 매집 중에 있으신 분들은 비중 확대도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유는 스토캐스틱에 있죠.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이 살아있고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미 일간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간은 잘 버티고 있고 월간, 연간도 잘 버티고 있다. 그러면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갈 에너지 값만 나온다면 얘는 또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조금 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좋은 모습으로 접근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DMI 지표 한번 보시면은 빨간색 D 플러스 값이 일단 좀 꺾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죠. 네. 이게 빨리 얘랑 다시 크로스가 나야 돼요.
크루스가 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너무 과열권에 들어가 있다고 자꾸만 경고를 주거든요. 과열권이라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과열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올라가기에 부담스럽다. 어떻게 좀 해줘, 어떻게 좀 해줘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과열권이 좀 이렇게 꺼지고 그때를 틈타서 이게 올라가줘야지 빨간 것도 같이 내려오면 이거 문제가 커집니다. D 플러스 값도 같이 내려오면 안 되고 D 플러스 값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게 D 플러스 값이 올라간다는 말은요. 이 ADX 값이 잘 안 떨어져요. ADX 값도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 같이. 왜냐면은 D 플러스 값과 D 마이너스 값 중에서 상위에 있는 위에 있는 값의 에너지 값이거든요. ADX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D 플러스가 내려오면 ADX도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D 플러스가 내려오는데 얘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때의 힘 탄력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관성 때문에 일종의 이건 그 저기 무빙 에버 지금 이동 평균으로 보시면 돼요. 예, 평균이 좀 장기 이동 평균선처럼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재밌는 것은 이 주가 있잖아요. 이 주가는 ADX와 상당히 연동을 많이 합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잖아요. 같은 연동을 많이 해요. 단 D 플러스가 위에 있을 때 D 플러스가 밑에 있으면요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이 ADX의 방향과 주가의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대칭이 되죠. 어쨌든 지금 이게 올라가려는 값을 보이고 뭐 얘도 이제 천천히 돌아서겠지만 얘가 빨빨 올라가서 이거 잡아먹어야죠. 근데 조금 부담스러운 건 조금 과열권에 있다는 건 확실해요. 그죠?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 하이비전 시스템. 제가 하이비전 시스템은 오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기술적 분석을 했는데 그죠? 좀 황당해 하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으로 레벨단 확인해야죠. 자, 어떻습니까? 이게 전체적인 레벨단이었죠? 레벨단이 좀 크니까 제가 이렇게 나눠서 쓰기로 했죠. 그죠? 중간에. 그것도 반으로 짜주니 너무 폭이 작아서 3층과 2층을 합친 그런 레벨단을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레벨단이 되는데 자, 오늘 그 레벨단을 이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레벨단 14,417원이 레벨단 하단이었는데 오늘 14,200원 종가로 이탈했거든요. 제 영상을 쭉 들어보셨던 분들은 그 답을 아실 수 있는데요. 방송들은 봐줍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3일까지는 봐줘요. 그러니까 3일째 될 때까지. 하루, 이틀, 3일째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얘는 안녕, 아웃이에요. 또는 나는 이 종목의 비중이 너무 작다. 손절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다 하면 지금 어차피 이 폭이 크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폭이 워낙 작아서 이렇게 반으로 나눴는데 이 폭이 얼마나 되던가 잠깐만요 한번 볼까요? 이 폭이 2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매수를 하신 그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으시다면 그죠? 원래의 레벨단을 이용해서 지금이 그러면 일정 상단 부분이잖아요. 예. 요 부분을 한 번 더 믿어보고 가져가도 상관없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져가기에는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을 확인해 봐야죠.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을 확인해 보니 물론 일간은 지금 제법 16.9일까지 많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얘가 너무 빨리 꺾이고 데드가 나버렸어요. 근데 얘 데드 난 것도 좋아. 왜냐면 50 이상이니까. 문제는 얘가 또 방향성을 같이 잡고 있네. 그것도 괜찮아. 그러면 연간에 해당하는 것조차도 좀 강하게 좀 받쳐주면 되는데 연간이 약간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수치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조금 떨어진다. 물론 이 정도 갖고 떨어졌다고 판단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찝찝하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판단을 못 내리겠다. 이 부분에서 판단 내리기 어렵다. 그러면은 다른 보조 지표를 한번 보자고요. DMI 지표. 그죠? ADX와 D 플러스 값이 떨어지고 있죠.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주가가 떨어지는데.
반면에 D 마이너스 값은 대칭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아직 데드가 안 났어요. 크로스가 안 났어. 하지만 이게 크로스가 나면 그때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도 보세요. 데드 크로스가 났다가 금방 3일째 되는 3일 되기 전에 들어가잖아요. 3일 되기 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죽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했죠. 얘도 그럴 수 있어요. 크로스가 나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3일 만에 들어가면 제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애우기 쉬우라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3이라는 숫자를 주식하다 보면 3이라는 숫자를 되게 많이 사용해요. 뭐 적산병, 흑산병 할 때 3도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아주 단타 치시는 분들은 5일선 안 봐요. 3일 이동 평균선 봐요. 3일 이동 평균선 봐요. 3자를 되게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로 3일입니다. 뭐 예수님 3일 부활도 부활이지만 그 내용도 틀린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3일까지 여유를 좀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지금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가격을 지키지 못하고 이탈했을 때 물론 이제 밑에 60일선이 있으니까 60일도 지금 살짝 이탈하게 된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이동평균선 쓸 때 뭐 쓴다 그랬어요? 이동평균선만 쓰는 게 아니라 저점 이동평균, 고점 이동평균 같이 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파란색 권역을 두는 거예요. 이 권역을 완전히 이탈했으면 진짜 이탈하는 거죠. 하지만 이 안에서 깔짝깔짝 되는 건 조금 봐줄 수 있는 거죠. 미련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칼같이 하는 건 맞긴 한데 미련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죠? 매집한 지 얼마.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 레벨단에서 매집을 했던 걸 여기서 제가 팔았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서 팔았거든요. 다시 좀 팔았다가 다시 지금 들어가려고 지금 다시 매집을 하던 중에 오늘 같은 이런 불상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매집 중단. 왜? 이런 날 어떻게 사요? 못 사지. 왜 못 사냐? 스토캐스틱 에너지가 이런데 어떻게 사요?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사냐고요. 주간이 데드가 나버리는데. 물론 주간 데드 나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50 이상이라서 뚝심 있게 가져가도 상관은 없는데 뚝심 있게 가져가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표를 보는 건데 그 지표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나마 밑에 있는 볼린즈베 일목균형표도 한번 믿어보고 일목균형표 지금 여기 거의 딱 왔죠. 후행 스팬 보세요. 딱 지지대에 왔잖아요. 지지받아주면 얼마나 이쁠까. 얘도 들어가고 다시 밴드 안으로 들어가고 밴드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좋은 모습 나올 수 있거든요. 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실제 좋다고 믿고 가는 종목이니까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다시 상승을 한다면 얼마가 중요한 맥점이냐? 얼마가 중요한 가격대냐? 여기다 그으면 안 되죠. 대충 그으면 요쯤 되겠는데요. 15,150원은 꼭 돌파를 해야 돼요. 15,150원을 얘가 상승하면서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따라 붙어도 돼요. 이게 15,150원까지 올라간다는 의미는 스토캐스틱이 확실하게 방향을 전환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30 안으로 진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장은 아니지만 얘도 하락세가 꺾일 거고요. 뭐 얘는 워낙 느린 애니까 천천히 꺾이겠지만 어쨌든 워낙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지금 70에 가까이 있는데 주간 스토캐스틱은 지금 60 정도밖에 아니면 얘는 70에 있다. 아직 펄펄 살아있어요. 뜨거워요 아직. 근데 너무 단기적인 충격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죠?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은 관망 그리고 상승 시 다시 반등 시 15,150원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좋겠다. 15,150원 기억 못 하실 것 같으면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쑥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도 좋겠다. 그 정도까지 오늘 종목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 몇 종목 했나요? 6종목? 네, 6종목 했네요.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이 힘든 하루였기 때문에 뭐 저도 기운이 많이 빠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기운 빠져서 공부도 하기 싫고 뭐 보고 싶지도 않으실 수 있으세요. 예. 근데 그래도 봐야 돼. 그래도 점검하고, 예, 그래도 장 마감 제 다 정리하고 리뷰 다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또 내일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생각보다 또 길어졌네요. 예. 장시간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너무 힘 잃지 마시고 기운 내시고 또 화이팅 하시자고요. 예. 서로 또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하고 교환하고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는 거 많아요. 예. 여러분들이 또 질문 주시고 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또 아이디어도 주세요. 예. 그때 또 제가 배우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쿠카였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